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 명리학 42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8년 12월 18일에 해당이 되고 음력으로는 2018년 11월 12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의 명식을 보면 무술년, 갑자월, 갑신일이 되고 오늘 일지는 갑신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명식을 보면 갑목일간이 수왕절인 자월에 태어났습니다. 수왕절이라고 하는 말, 저희가 지금까지 매회 해월부터 지금 자월까지 계속 수왕절이라는 말을 하죠. 만약에 아마 진술충미월이 되면 제가 토왕절이라고 할 것이고요. 인월이나 묘월 되면 내가 목왕절이라고 할 것이고, 4월이나 5월이 되면 제가 화왕절이란 말을 쓸 것이고, 그 다음에 신월이나 6월 되면 제가 금왕절이라는 말을 쓸 겁니다. 그야말로 그 월에 그 어떤 오행이 가장 왕하냐를 표현한 것이 뭐 수왕절, 목왕절, 토왕절, 화왕절, 금왕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수왕절이라고 하는 말, 수가 가장 왕한 계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월, 자월이 공이 수가 왕한 계절이 됩니다. 수가 왕하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수가 왕한 계절이면서 겨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춥다라고 하는 개념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자, 오늘은 지난번에도 갑목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 설명을 드렸고 다시 또 갑목이 자월입니다. 물론 일지가 좀 달라졌겠죠. 그때는 갑신 일주가 아니고 다른 일주였을 것이고 제가 저번에 갑술이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갑신이 되는 건데 뭐 똑같은 조건입니다. 뭐 무술과 갑자는 똑같은데 갑목일간이 일주만 갑술이냐 갑술이냐 갑신이냐 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 글자 하나로 인해서 또 사주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생신은 갑술일주가 됐던 갑신일주가 됐던 갑자일주가 됐던 생신은 똑같이 주어집니다. 갑목일간인 경우에는 생시가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달라지는 건 일지만 달라지죠. 그래서 책에 명리 사전이라는 책이 있죠. 또는 팔자제요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팔자제요는 제가 좀 개별적으로 제 스타일대로 한번 풀이를 한번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갑목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어떻고 갑목이 똑같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 일지가 신이면 어떻고 술이면 어떻고 이렇게 또 구분을 다 해서 사전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명리사전 내지는 팔자제요. 팔자제요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 병자시면 어떻고 무슨 시면 어떻고 해서 쭉 풀이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차원 좀 이렇게 배우는데 좀 난해한 점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그거 나중에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갑목이 지난달은 해월이었죠. 자월이 아니고 해월이었고 그 다음에 이번 달은 갑목이 자월입니다. 그래서 갑목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와 갑목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 똑같은 수가 왕하다 하더라도 차이가 좀 있게 되거든요. 오늘은 그거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갑목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 갑목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 똑같이 수왕절이고요. 수왕절이고 겨울에 해당이 됩니다. 겨울. 그죠? 굉장히 춥습니다. 갑목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도 임계수가 투출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갑목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 임계수가 투출하는 것 똑같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갑목이 해월에 태어났던 갑목이 자월에 태어났던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건 수범 목부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무토가 있어서 왕수를 제해주지 않으면 명서에 뭐라고 했냐면 죽어도 관각이 없다 그랬어요. 죽어도 관각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자, 갑목일간이 해자월에 태어나서 수가 너무 많으면 수범목부가 된다 그랬죠. 수범목부의 뜻이 뭐냐면 물이 많아서 나무가 이게 둥둥둥둥 떠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정착하고 사는 것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뭐 장돌뱅이라든가 해가지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거나 아니면 진짜 그야말로 자기 거주지조차 없이 사는 사람들을 들이 이렇게 수봉복부가 되면 그와 같이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죽어도 어디서 죽었는지 죽어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은 노숙자가
좀 안 된 말로 좀 길거리에서 뭐 비명 행사한다라고 하면 국가 차원에서 그 시신을 데려다가 화장을 하고 무용고묘도 만들어주고 하는데, 옛날 같았으면 그런 게 없었거든요. 길거리에서 누가 죽으면 뭐예요? 그냥 거적대기를 뭐 덮어놓는다던가, 아니면 뭐 돌을 쌓아놓는다던가, 아니면 뭐 길거리 갖다 저 안 보이는 데다 그냥 던져 놓고 그랬죠. 그게 죽어도 광각이 없는 거예요. 수범복부가 되면 그와 같거든요. 그죠? 그것은 해월에 태어났거나 자월에 태어났거나 그건 똑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해월하고 자월하고의 약간 차이가 뭐냐면, 포태법으로 보면 포태법으로 보면 간목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건 장생에 해당이 돼요. 장생. 그다음에 자월에 태어나면 이건 목욕지에 해당이 되죠. 뭐 따지고 보면 포태법으로 놓고 보면은 목욕지가 장생보다 더 왕할 것 같은데, 실상 그 내막을 따지고 보면 그쪽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해에 있는 지장간을 놓고 보게 되면 무엇이 있냐면 무토, 간목, 그 다음에 해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자수에는 임수와 계수만 있어요. 따지고 보면 자라고 하는 것, 오로지 가지고 있는 것은 임수, 계수고요. 여기서 여기인 임수는 용신을 취할 때나 격을 취용할 때 임수는 잘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수의 안에는 계수만 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돼요. 쉬운 말로 오리지널 순수한 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해수라고 하는 건 약간 달라요. 안에 무토도 좀 섞여져 들어가 있고요. 그 간목도 들어가 있고 물도 들어가 있어요. 이거 완전히 정수된, 자수는 완전히 정수된 맑고 깨끗한 순수한 물이라고 한다면, 이 해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안에 뭐 약간 뭐 간목 같은 뭐 어떤 풀 같은 것도 있고 흙기도 있어서 약간 탁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해수는 약간 탁기가 있는 물을 말하는 거고, 자수는 맑고 깨끗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술로 놓고 보면 해수는 약간 막걸리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이, 임, 이 자수라고 하는 것, 뭐 양주라든가 이 독한 증류술 있죠? 증류에서 만든 술, 그런 것을 자수로 놓고 보게 돼요. 그래서 해자가 있는데 이게 용신이나 희신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술집을 한다 그러면 해수가 있는 사람은 전통주점 하는 게 좋을 것이고요. 그죠? 자수가 있으면 뭐 바라든가 해서 양주를 파는 게 좀 좋겠죠. 물론 뭐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보면 간목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간목은 이 해가 장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장생인 간목에 통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통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간목이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통근은 안 돼요. 물론 개수가 간목을 생해주죠. 이거는 상생의 개념입니다. 상생. 그래가지고 상생과 통근이라고 하는 개념, 이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통근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에 있는 것이 지지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걸 말하는 거고요. 상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배웠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다시 수생목,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상생은 수가 목을 생해 주죠. 물론 해수도 목을 생해 주는데, 차이가, 이 간목은 해월에는 통근이 가능하지만 월령에, 간목은 자월엔 통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이 지지로 통근할 수 있는 것은 인목과 묘목과 그 다음에 진토, 미토, 그 다음에 해수가 있죠. 해수. 여기는 통근이 되는데 자에는 통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여기도 임수가 투출을 하고, 여기도 임수가 투출한다 했고 치면, 수범 목부가 되는 것은 여기 임수가 간목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보다는 간목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 수범 목부 될 가능성이 더 큰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차이가 또 어디 있냐면은, 해월에 태어났을 때 지지로 뭐 인목을 본다든가, 아니면 뭐 묘목을 본다든가, 또는 뭐 미토가 있다든가, 이거는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를 드는 거죠. 해월에 인목이 있거나 미토가 있거나 묘목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해묘합이 되고요. 미가 있으면 해묘미 목국도 되고, 인목이 있게 되면 인의 합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목을 한두 점 보게 되면 목이 마치 봄의 목, 충목과 같이 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인목이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인목이 있고 뭐 똑같이 묘목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자묘형이고 수생목은 되더라도 합이 이루어지지 않죠. 자, 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수가 왕한데 목하고 합이 되면은 인해 한목, 해묘 한목, 해묘미 목국이 되면은 수의 기운은 완전 좀 많이 줄어드는 반면 전반적으로 원령까지 포함한 목이 세력을 얻게 되는 거니까 전반적으로 사주국세의 목이 왕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 원령이 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똑같이 해월의 갑인일주하고 자월의 갑인일주를 놓고 보게 되면 이것이 목이 더 왕한 거예요. 이건 마치 봄에 인월이나 묘월에 태어난 것처럼 목이 왕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갑목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 인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갑목이 인에 통근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왕세를 놓고 치면 이쪽이 왕세가 더 강한 거죠. 갑목 자체가. 요것이 갑목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와 자월에 태어났을 때 똑같이 수가 왕한 계절이라 하더라도 해수와 자수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겠죠? 다시 명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목이 자월에 태어났습니다. 엄동설안의 수왕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갑목이 자월에 태어나면 사주의 격은 어떻게 될까요? 자, 갑목은 양목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자는 양일까요? 음일까요? 자는 양에 해당이 되죠. 그죠? 그래서 갑목은 양이고 자수도 양이니까 이게 편인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편인격이 될 수 없습니다. 선생님, 갑목이 양목이고요. 자수도 양이라면서요. 그러면 양대양은 정인이 아니라 편인 아닌가요? 물론 그렇게 놓고 보게 되면 편인격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자, 갑목이라고 하는 건 양목인데 이것도 자수의 지장간은 임수와 계수가 있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수라고 하는 것 임수와 계수가 있는데, 이 여기 해월에서 넘어온 이 임수 여기는 치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이거는 치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수에는 개수만 있는 걸로 놓고 보는 거예요. 개수만. 그래서 자수가 곧 개수라는 그런 개념이 되죠. 근데 이 천간에 있는 개수는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양수요. 개수가 양수입니까? 대략 난감인데요. 자, 수에는 임수가 있고요. 개수가 있죠. 자, 임수는 이게 양의 수라고 해서 이 임수는 양의 수죠. 그래서 이거는 뭐 대해수라고 그러죠. 대해수라고 하는 것이고요. 큰 바다라든가 이런 것이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라고 합니다. 작은 물이죠. 그래서 뭐 이슬이라든가 뭐 내리는 비라든가 산사 같은 데 가면 맑고 깨끗한 우로수 같은 것을 말하죠. 자, 임수가 양수에 해당이 되고요. 개수는 음수에 해당이 되죠. 이 음수인 개수가 자수의 본기라고 하면 그 모양새 자수라고 하는 것은 양이라 하더라도 그 본기가 음이기 때문에 갑목이 실질적인 음을 받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형식적 틀을 놓고 보게 되면 갑목이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편인격이 맞으나 그 실질을 놓고 보게 되면 이건 정인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을목, 내일이 이제 을목이겠죠. 을요일인데 을목이 자를 보게 되면 형식은 음목이 을이고 자가 양이니까 그게 정인격이 돼야 되는데, 실질을 따지고 놓고 보게 되면 을목은 음이고 자수도 음이기 때문에 을목이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걸 편인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 혼동하면 안 됩니다. 내일 을목할 때 이거 다시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중요한 거는 뭐 정인격이다, 편인격이다, 뭐 그게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형식보다 실질이 더 중요하다고 했죠. 자, 갑목이 자월에 나게 되면 정인이라도 좋고 뭐 편인이라도 좋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겁나게 춥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이 추울 때 갑자기 뭐 임수가 투출한다거나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그 한기가 더 가중되는 것이 되고요. 만약에 갑목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 임계수가 투출했다라고 하면 이건 쉬운 말로 비상사태 돌입이다 생각하면 돼요.
어느 정도 비상사태냐면 간목이나 을목이 해월 자월이 태어나서 임계수가 투출하게 하게 됐는데 무토도 없고 화도 없다 그러면 이거 쉬운 말로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 폐인이란 말 있죠. 그렇게까지 말하면 좀 심한 말이고 아무튼 쓸데가 없어요. 가불목이 태어났는데 물만 많아서 땡땡 얼어져 있는데 그죠? 화도 없어 온기도 없고 토가 없으면은 그 수도 제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 감목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곧바로 얼게 되는 거죠.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좀 무서운 말이긴 하더라도. 그래서 간목이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굉장히 춥다라고 하는 개념. 근데 원령에 있는 것만 갖고는 크게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것이 임수나 개수가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이건 그야말로 비상사태에 돌입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무토가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는 거죠. 특히 임수가 투출했을 때는 기토 가지고 임수를 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는 것이 좋죠. 무토가 됐건 개수가 됐건 천간에 투출을 했다라고 하면 자월에는 반드시 무토가 있어서 수를 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무토는 임수는 파할 수가 있죠. 임수 입장에서 저 무토라고 하는 것 7살 편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무토가 임수를 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수가 투출을 했다 하더라도 물론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범람의 우려는 없어요. 근데 이거 완전히 기온이 영하 막 7, 80도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재난 영화 중에 투모로우라는 영화가 있어서 예전에 봤는데 그건 뭐예요? 갑자기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북극에 있는 한기가 갑자기 남하를 해버리니까 그 갑자기 날씨가 영상 10도, 20도였던 기온이 갑자기 영하 70도, 80도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바다도 얼고 세상 모든 것이 다 얼게 되는 거죠. 마치 그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목이 자월에 태어나면 임계수가 투출했다라고 하면 기온이 갑자기 영하 40도, 50도 그 이하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런 경우가 반드시 무토로서 수를 제해야 되고 무토로서 수를 제하는 걸로는 부족해요. 왜냐? 무토로서 수를 제하기만 하면 뭐일까요? 온기가 없으면 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반드시 뭐예요? 무토로서 수를 제하고 그 다음에 다시 화가 있어서 토도 생조해줘야 되고 기후도 따뜻하게 해줘야지만 사주 국세가 중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또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간목이 자월에 태어나 일지를 놓고 보면 신금이 있습니다. 자, 신금이라고 하는 것 금이죠. 간목 입장에서 놓고 보면 앉은 자리가 7살에 해당이 됩니다. 7살. 근데 이거를 명리서에는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진위살인상생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진위살인상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앉은 자리에서 살인상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뭐냐면 간목의 신을 보게 되면 이 신중 경금이 7살에 해당이 되는데 이 신 안에는 지장간이 무토, 그 다음에 임수, 경금이 있죠.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거 금이 가장 왕한 것인데 안에 임수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금생수해서 수가 목을 생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드러나서 생하는 것이 아니라 숨어서 안에서 모르게 생하는 거죠. 이걸 그래서 암생이라고 합니다. 암생, 어두울 암자, 생활생자. 겉으로 드러내서 생하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뭔지 간목이 신월에 태어났는데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드러내서 생하는 거죠. 개수가. 그래서 이런 거는 원한적인 틀로는 살인상생이 되는데 요 상태에서 갑신 일주만 놓고 보게 되면 임수가 금생수 수생목에서 진이 살인상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개축일주도 그렇고 부인일지도 그렇고 경호일주 같은 경우도 물론 경금이 일지로 오화가 있으면 그건 편관이 아니라 정관이긴 하더라도 오중에 있는 기토가 화생토 토생금 해가지고 이건 관인상생이 되는 것이죠. 이런 거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원령인 자수하고 반합 회국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자, 원래는 신자진 수국을 이루죠. 근데 글자 하나가
없다 하더라도 신자 반합 수국, 신이 없게 되면 자진 반합 수국, 자가 빠지면 합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합력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제 보시는 사람들의 이제 어떤 견해의 차이로 볼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합력이 전혀 없다 이렇게 놓고 보진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신진만 있을 때 이제 충중 봉합을 할 때 약간 봉합하는 힘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놓고는 볼 수 있고, 뭐 어떤 사람 뭐 신진만 있으면 뭐 수국이 뭐 반합 회국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진이 있는데 천간으로 임계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합력이 있는 걸로 놓고 또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신자가 반합 수국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생시가 무진이 되게 되면 이거는 신자진 완전한 수국을 이루게 되죠. 이렇게 완전. 그러면 이건 수가 왕해집니다. 근데 수가 왕해지는 건 맞는데 임수가 투출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범람에 이르진 않습니다. 범람에 이르진 않고요. 그 다음에 신자진 수국이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진 위에 무토가 있게 되면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수국으로 넘어가기는 좀 힘들어요. 적당히 토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무질이라고 하는 산봉우리가 있는데 그 밑으로 물이 들어 닥치면은 밑에는 약간 한습해지겠죠. 근데 이 봉우리 자체가 무너지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감목이 있게 되면 이제 무토를 파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일단 임수가 투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람의 우려는 없어서 수원 목부는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무토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은 그래도 수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은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죠. 예, 수국은 형성돼서 토가 있어서 술은 제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뭐냐면 화의 기운이 부족합니다. 그죠? 술중 정하나 가지고 조우하기는 많이 힘들고요. 그 다음에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도, 간목이 이제 무토를 제하는데, 간목이 말씀드렸지만 뿌리가 이게 좀 많이 약하죠. 약해가지고 이 토를 뭐 이 토 정도는 제압을 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여기 있는 토까지는 제압하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간목이라고 하는 것도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인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겨울에는 뭐라 그랬어요? 얼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얼었을 때는 화가 있어야지만 물을 녹이고 그 물이 목을 생할 수가 있는데, 온기가 부족하게 되면 오히려 그 수가 얼게 되기 때문에 목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을 죽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주 국세가 뭐냐면 인성이 왕해서 토를 쓰고 화를 보좌로 해서 써야 되죠. 근데 핵심은 화에 있습니다. 근데 화기가 좀 부족하게 되고 인성이 많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성격이 어떠냐면은 자기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인성, 윗사람이라든가 자기 부모라든가 타에 어떻게 좀 의지하려고 하는 자립심보다는 의타심이 좀 많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신경은 좀 예민할 편이고, 그 다음에 이 감목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그 토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토를 파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죠? 어떤 따지고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쟁제죠, 쟁제. 감목과 감목이 토 편제를 놓고 쟁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재수라든가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할 겁니다. 물론 남자로 태어나느냐 여자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대운이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대운이 달라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세운의 작용도 달라지기 때문에 뭐 천편일률적으로 이 사주가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어요. 이거는 이제 태어나는 아기가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사주는 수가 너무 왕한 것이 문제가 되고 토로서 제하는 것이 용신 내진 희신이 되는데, 중요한 건 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화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간목이 발산하는 식신 대신 상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수가 왕하게 되면은 뭐예요? 수가 화를 억압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수가 병이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욕심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평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생시를 한번 볼까요? 뭐 무진시는 본 거니까 이제 병인시를 한번 보죠. 병인시 보게 되면은, 자, 요게 좀 애매하죠. 자, 간목이
자월에 태어나서 갑신일주 수가 너무 왕한데 제가 말씀드렸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뭐 화를 좀 먹고 일간이 뿌리를 두면 좀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간목이 시 이내에 뿌리를 두고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 병화가 술에도 통근할 수 있지만은 제일 좋은 건 자기가 앉아있는 시지의 병화가 통근을 하게 되니까 병화가 이때는 세력이 좀 있는 걸로 볼 수 있죠.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인신충이 되느냐 인신충이 되지 않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을 겁니다. 만약 이게 인신충이 된다라고 하면 이 인중 병화 간목이 다 깨지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자하고 신하고 먼저 합을 하죠. 자하고 신하고 이건 합을 하기 때문에 인신충이 되지 않는 걸로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 인목은 어느 정도 보존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주가 뭐 대운이나 세운에서 이 자를 충한다거나 이 신을 충하게 되면 이 합한 것이 풀리기 때문에 그때는 약간 복잡다단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충중봉합이 되는 것, 이건 좋을 수가 있지만은 결국 언젠가는 대운이나 세운에서 저 충이 풀어지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운 때 많이 좀 조심하셔야겠죠. 그죠? 다음으로 뭐 정묘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뭐 묘하고 신하고 뭐 묘신이 암합한다 뭐 그런 개념은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 살펴보시기보다는 큰 틀에서 놓고 보면 묘신은 충하지 않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신자가 합을 하면서 상관인 정화가 투출하죠. 이 사주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조후라고 했죠. 물론 병화가 투출하는 것도 좋고요. 정화가 투출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조후의 공력에서 놓고 봤을 때 정화가 투출하는 것보다 병화가 투출하는 것이 조후의 공력이 더 좋을 겁니다. 그렇겠죠? 뭐 임신 계유 이거 절대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임신시가 되면 지지를 수국이죠. 그 다음에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 범람하는 걸로 놓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계유시가 돼도 마찬가지죠. 금이 수를 생해서 한기를 가중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개수라고 하는 거 지지로 자신유에 다 뿌리를 두고 투출하게 되면 말씀드렸지만 기온이 급강하여서 꽁꽁 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나머지 생시들도 출연해 보시고요. 저는 내일 을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월요일,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이거는 내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 먼저 제가 녹음을 했는데 일단 오늘은 월요일 이 방송을 뜨는 시간 월요일이니까 오늘 월요일 일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도 뵙도록 하겠습니다.